우물안 개구리처럼 자뻑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실패를 맛보는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인서울은커녕 경기권 대학도 힘들어, 수도권 대학도 힘들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26학년도 고입 결과를 보아하니 자사고의 인기가 많이 식은 듯합니다.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 같고, 내신 5등급제에서 1등급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여론도 파다한데, 우리 왕구원님은 아이의 성향 같은 내적 요인 배제하고 외적 요인만 따졌을 때 어떤 고교 유형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자사고가 이번 입시에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죠.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많이 줄었고 광역 단위 자사고는 더더욱 많이 줄었죠. 근데 그러면은 다 줄어야 되는데 또 어떤 학교는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하나고 같은 학교, 광역 단위 자사고 중에는 충남 삼성고 같은 학교, 그런 학교들이 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질문 주신 것처럼 내신 5등급제로 인해 자사고의 지원자 수가 줄었다라는 거는 조금 더 살펴볼 요지가 있고요. 자사고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시에 강한 학교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정시에서 내신이 반영되는 기조가 좀 강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사고 지원자 수가 줄었다. 요거는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의대 입시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시를 통해서 이제 의대에 합격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 대표적인 학교가 상산고 뭐 이런 학교들이잖아요. 상산고도 올해 엄청나게 좀 줄었습니다. 정시에서 내신이 반영되다 보니까는 내신을 유지하거나 따지 못하면은 정시에서도 좋지 못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줄어든 건 사실이고, 하지만 원래부터 정시보다는 수시에 강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원자 수가 좀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반영되는 그런 대입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줄어들었을 개연성이 있고, 다만 5등급제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으면은 불리할 거다라고 하는 요 이유 때문에 자사고 지원자 수가 줄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고와 국제고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요? 거기도 자사고만큼이나 치열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오히려 지원자 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5등급제에서 1등급 유지에 대한 불안함?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중요하겠지만 외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 어떤 고교 유형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제가 판단을 좀 유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 전형이 2028부터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뭐 상위권 대학들이 모두 발표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와 경희대 두 학교만 발표를 했는데, 경희대만 놓고 보더라도 자사고가 불리할 게 없습니다. 뭐 내신을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기껏해야 10%. 근데 그 10%도 교과와 비교과, 뭐 출결이나 봉사까지 다 반영을 하고, 내신 교과를 반영할 때도 내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수한 전체 과목 중에 최대 18과목까지 반영을 하는데, 그것도 등급으로만 반영하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성취도와 등급 중에서 더 상위에 해당하는 과목, 우리 학교가 정말 애들이 잘해서 내가 3등급을 받았을지언정 성취도는 A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A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그리고 영향력이 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의 사례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자사고가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또 다른 학교들이 아직은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숫자로 반영하는 거는 아니에요. 내신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서울대 자체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정량적인 내신이 아닌 정성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대비해서 어떤 학생부 관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역량을 끌어올리기에는 훨씬 더 좋은 학교고 유리한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가 불리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언론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5등급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퇴를 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좀 불안감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반고가 답이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외고 국제고의 사례를 보듯이 자사고도 1, 2년 안에는 다시 그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광역 단위 자사고 중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일반고와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 같아요.
광역 단위 자사고들 중에서도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입시 실적이 월등히 좋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학생들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아니면 다시 일반고를 전환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옥석가리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좀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일단은 내년 4월에 그 내용이 발표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뭐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가 쇠락하거나 몰락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휘문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정시형 자사고잖아요. 맞습니다. 상상고 하나고는 또 수시형 자사고고. 근데 그렇게 나뉘는데 자꾸 휘문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세특이나 이런 걸 잘 안 챙겨주는 거. 저는 그렇다라고 들었어요.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대치권에 있는 자사고지만 중동고하고 휘문고의 입시 결과가 지난 2년 동안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휘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수능, 정시만 보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수시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학교의 어떤 기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대치동이라고 하는 지역의 교육 환경이나 그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학교는 그냥 오로지 교과학습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의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정시에서 많이 선발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휘문고의 정책이라기보다는 학교 분위기? 뭐 이런 게 좀 그런 거죠. 저희가 갓방고라고 불리는 학교도 있잖아요. 갓반고. 그러면 그 갓방고와 그다음에 정시 실적이 우수한 자사고 그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뭔가? 갓반고는 일반고지만 자사고와 맞먹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갓반고는 비평준화 지역에 있다 보니까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의 어떤 인력 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사고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다른 점은 갓반고 같은 경우 일반고니까 교육과정을 일반고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그 학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활동들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 차이인 거지 갓반고와 자사고의 차이가 뭐냐? 저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요. 댓글에 달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댓글에 의하면 이번에 이제 갓방고 지원자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네. 왕부님은 들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번에 광역 단위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의 지원자 수가 준 것과 그 동일 성상이에요. 갓방고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의 비중이 커요. 근데 그 대입 전형의 변화상을 보면은 정시에서 내신을 계속 반영을 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신을 조금이라도 못 단다고 했을 경우 수능을 아무리 잘 본다라고 해도 거기에서 만회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 이유로 갓방고도 역시나 지원자가 줄지 않았나. 그리고 외고 국제고는 또 이번에 지원자 수가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 원인은 고교 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학종의 강세가 있던 학교들이 어디냐? 당연히 외고 국제고다. 워낙 학종이 강세다 보니까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외고 국제고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일부 언론지상에서는 외고 국제고 진학자가 의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된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028 대입 전형 계획이 모두가 발표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2028부터 수능이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수시 모집 학종으로는 의대 진학이 힘들고요. 외고의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의대를 진학하는 게 힘들고, 통합형 수능은 외고의 교육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치를 수가 있는 시험이거든요. 왜냐면은 수학이랑 과학에서 심화 과목들에 대한 선택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고의 교육과정으로 치러서 잘 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진 수능의 형태는 맞아요. 근데 다른 곳도 아니고 의대가 과연 수학 심화 과목과 과학 심화 과목을 보지 않는 그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고등학교의 어떤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내용도 반영이 될 거예요. 뭐 내신 반영하듯이 그렇게 당연히 이제 학생부가 반영이 될 거고, 그때 이 친구가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볼 거거든요. 아무리 수능 성적이 좋다라고 해서 의대가 뽑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언론에 나온 내용들만 봤을 때 외고 교육과정으로 수능을 잘 봐서 의대를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 섞인 것 때문에 외고 지원자가 늘었다. 제가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은 거의 불가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학종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외고국제고의 지원자 수가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같은 맥락으로 근데 영재고 과학고는 지원자 수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학고나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원이 줄기는 했지만 그 폭이 아주 미미합니다. 자사고처럼 막 20%씩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5% 내외로 좀 줄었거든요. 어쨌든 줄긴 줄었으니까 이렇게 줄었다라고 하실 경우에 영재학교는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큰 학교입니다. 그리고 준비 시간 플러스 비용이 가장 큰 학교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 친구들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좀 시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영재학교나 과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들어가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일단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 기간이 좀 길고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 대비 얻어지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준비하는 학생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선호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학생이 줄었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재학교랑 과학고는 사실은 내신이 뭐 5등급제로 바뀌고 뭐 수능이 통합형 수능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그 학교들의 어떤 입시가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대입의 변화로 인해서 이 두 학교의 지원자가 줄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2 남학생이고 엉덩이 힘도 좋고 수학과 영어를 곧잘 합니다. 근데 아이가 자사고와 과학고 그 둘 중에 어디를 갈지 그 선택 기준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부모님도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고와 과학고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자면 수학을 특출나게 잘한다던가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된다던가 특별한 선택 기준이 있는 것인지. 자기주도 학습은 모든 학교가 다 잘 돼야 되죠.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 친구여야 뭐 과학고나 자사고를 가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우선적인 건 진로가 명확해야 돼요. 친구들 중에 쟤는 진짜 빼박 이공계열 과학자 뭐 이런 쪽에 이제 진로를 가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과학고를 우선적으로 고민해 보겠죠. 근데 이제 진로가 좀 애매하거나 아직 명확하지 않거나 하고 싶은 게 많거나 뭐 바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친구들은 과학고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수학과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과고를 진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과를 매몰될 정도로 잘 해야 해요. 교육과정 자체도 수과에 매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과를 잘하고 좋아하고 그거에 대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두루 잘해야 되죠. 수과도 잘해야 되지만 국어나 영어나 두루두루 잘해야 뭐 입시도 뚫을 수 있고 가서도 좀 뭐 내신 관리나 역량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학고를 가는 친구들은 아까 뭐 자기주도 학습을 이야기했지만 그보다는 뭔가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이라든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에 대한 어떤 교과적인 것들도 많이 깊이 있게 배우기는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 어떤 주제 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 중에 공부는 잘하지만 그런 쪽에 좀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학과학에 대한 어떤 개념 이해는 빠르지만 본인 스스로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할지 고민해보고 그 주제를 세우는, 그리고 어떤 탐구 과정이라든지 가설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학고를 가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 분위기 자체도 본인이 주제를 세워서 탐구하고 그거를 선생님들과 의논해 나가면서 디벨롭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연구나 탐구에 소질이 없거나 역량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아무리 수학과학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강하더라도 학교 환경에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말로는 국제고를 가고 싶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 아이고야. 그 아이는 고1 수학을 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영어는 수능 1등급 정도. 꽤 우수한 아이인 것 같은데 독서도 안 하고 임원도 안 하고 학원 숙제만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자뻑만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국제고에 진학한다고 해도 큰 코 다치고 현실을 뼈저리게 느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냅두어야 할지 아니면 부모된 입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유도를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본인이 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 이제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아니고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영어 하나만큼은.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가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라고 합니다. 아니,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국제고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로 이제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뻑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실패를 맛보는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떻게 운 좋게 이제 합격을 했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과연 내가 국제고에 가서도 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시그널은 어머님이 계속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누구나 다 국제고에 입학했을 때 1학년 1학기 첫 시험에서 좌절은 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좌절하느냐, 적게 좌절하느냐. 거기에서 한번 좌절했을 때 얼마나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게 있는지는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국제고 가서 4등급, 5등급 받는다? 그러면 너는 인서울은커녕 경기권 대학도 힘들어, 수도권 대학도 힘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어떤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각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국제고 준비하면서 임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임원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안 해도 되는데 독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야 되는 게 활동 자체가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은 독서를 통해서 이 친구가 배경 지식도 쌓고 다양한 본인이 어떤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입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소서 쓸 때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면접할 때도 말하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는 조금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걱정인 게 국제고를 갔을 때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뒤처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걱정이시다고 하면은 일반고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고라고 해서 본인의 아이니까 일반고를 갔을 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일반고라고 해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일반고를 나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교과학습에 대한 어떤 준비는 철저하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